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재혼 전에 계모에게 상속재산을 주지 않으려고 사전에 자녀들한테 증여하면 발생하는 이 일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노년에 하는 재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부가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자녀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것보다 부부로 산다면 더 오래 그리고 더 건강하게 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령의 아버지가 뿔이 났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바로 재혼을 반대하는 자녀들 때문이죠. 그런데 자녀들은 왜 반대를 한 것일까요? 고령의 부친은 상차한 지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재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녀에 대한 배려라고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자녀들은 배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혀 다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만약 아버지의 재산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면 재혼은 전혀 문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속과 관련돼서 분쟁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버지의 재산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화근이었죠. 바로 이 많은 재산 때문에 상속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아버지 상속 발생 시 계모에 대한 상속권은요, 상속 재산에 대한 1.5 비율로 가지게 되니까 엄청나죠. 그렇다면 계모의 상속재산, 법정 상속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버지 상속재산이 140억 원이다. 자녀는 2명이다. 이랬을 때 계모의 상속재산은요. 무려 60억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또 계모 본인의 상속이 발생되어도 계모의 상속재산은 전처 소생의 우리들 몫이 아닙니다. 계모의 상속재산은 계모의 친생자가 다 가져가게 됩니다. 따라서 선친의 상속재산 60억 원은 모두 계모의 자식한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들이 아버지의 재혼을 극구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자산가들은 과거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돈이 어느 정도 있다면 축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첩을 들 경우 일정한 재산만을 주고 즐기며 살았죠. 설령 상차한 경우에도 재혼하지 않고 동거하거나 아니면 재혼하더라도 반드시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죠. 그렇다면 재산권을 지킨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친이 젊은 처반때에 건물을 준 경우가 있었는데 부친 사후 자녀들이 원인 무효 소송으로 건물을 되찾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원인이 증여가 아니라 매매라서 매매라고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형식만 매매였지 실제 매매 대금이 오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첩한테 이것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증여한 것인데 매매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상속인들은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었죠. 따라서 고령의 아버지가 연애만 하고 재혼을 하면 안 되는데 워낙 아버지의 재혼에 대한 생각이 강경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재혼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어떻게 재산권을 보호받아야 할까요?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컨설팅 피의 3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바로 재혼하기 전에 부친의 재산을 모두 사전 증여로 받는 전략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부친이 재혼하기 전에 모든 재산을 자녀들한테 사전 증여하고 약간의 재산만 있는 상태에서 재혼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부친의 상속 발생 시에도 계모에 대한 상속 지분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 발생 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유류분이 문제였습니다. 계모가 재혼 전에 배우자가 자녀들한테 사전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청구 대상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그렇다면 판결은 어떻게 났을까요? 재혼 전 자신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는데 계모가 이에 대해서 유류분을 요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판결은 이렇습니다. 적법한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법률상 배우자라고 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혼인신고의 시기 또는 횟수 여부 등에 따라서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 및 권리 등을 달리 취급하지 않는다고 적시했죠. 결국 재혼 전 이루어진 재산증여라도 재혼을 하여 혼인신고를 한 순간부터 계모는 배우자로서 주장할 수 있는 상속에 관한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재혼과 증여의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에 재혼 전 과거에 이루어진 증여라도 법원에서는 재혼한 계모가 가진 배우자 상속권이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증여와 재혼 시점을 따로 두지 않고 재혼 전 증여도 특정 상속인의 특별 수익으로 보고 또 다른 상속권자인 계모의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속인들이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한몫 챙기려는 한탕주의를 목적으로 한 혼인을 유발하여 올바른 혼인문화 형성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주장도 했는데요. 이것 또한 다 기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청구인들의 가정적, 주관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따라서 만약 재혼 전 사전 증여한 재산의 상속 발생 시점의 현재 가치가 210억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자녀가 2명인 경우 계모의 상속 재산에 대한 법정 지분은 7분의 3이므로 상속 재산 90억 원을 받을 수 있고요. 유류분은 50%로 산정한 경우 45억 원을 계모한테 줘야만 합니다. 자녀들로서는 정말로 억울하기 짝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재혼 전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사전 증여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부친의 재산은 거의 다 사전 증여를 받고 나서 상속이 발생한다면 자녀들은 모두 상속 포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상속 포기라고 하는 법률적 행위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증여 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노후의 재혼은 심각한 후폭풍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재혼 시 일정한 재산을 먼저 주고 나머지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 포기 각서 등을 전제로 해서 재혼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속 발생 전 상속 포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더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 자산 관리에 있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불리고 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손자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을 통해서 투자와 절세 두 머리의 토끼를 쫓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바로 해답이 됩니다. 만약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수십억 원 또는 수백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효과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신청해서 최고의 절세 전문가, 절세 아티스트 콘스탄트 김의 텍스 토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갑진년 자산가라면 투자는 물론이고 절세까지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손자녀에 이르기까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을 가동시켜서 100여 년간의 자산관리 성공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그 성공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산을 불리고 지키는 방법. 자산관리 100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대를 이어서 투자를 잘하고 세금을 줄이는 100년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 솔루션은 제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추구하는 플랜이 되겠습니다. 절세는 증여세, 상속세 등 여러 가지 세금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완벽하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본금 1,000만 원의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가족 투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죠. 지분은 모두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분산합니다. 결국 자본금 전체는 자녀나 손자녀가 되겠죠. 그리고 가족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법인의 가수금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NGP 플랜을 실행한다면 그 메리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바로 평생 소비하는 돈을 모두 법인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세금을 절세할 수 있게 만듭니다. 원래 버는 돈보다 소비하는 돈이 많은데 이 돈 모두를 절세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조사비, 골프 캐디피, 여행 비용, 식대, 음료대, 회식대, 렌트카 비용, 그리고 유류대 및 기타 비용을 처리가 가능하겠죠.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과거 접대비로 가능하고요. 복리 후생비로도 처리가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NGP 플랜 실행 시 두 번째 메리트가 있습니다. 바로 평생 버는 돈에 대해서 종합과세 내지 종합소득세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49.5%의 세금을 완벽하게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 9.9%만 부담하면 되겠죠. 이것도 소비활동으로 비용 처리를 많이 하게 된다면 더 절세가 가능합니다.
NGP 플랜의 세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바로 평생 건강보험료 부담에서 완벽하게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추가 소득, 그러니까 투자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담을 완벽하게 해소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도 건강보험료 피부양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은 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자산이 있고 소득이 있는 배우자도 평생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소득 발생이 아니라 법인의 이익이 발생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은퇴 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가입 시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에서 일정한 소득을 받을 경우 평생 경감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NGP 플랜의 메리트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증여전략 실행 후 10년 후 재증여할 때까지 상속재산이 절대로 늘어나지 않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상속재산 동결 효과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가수금으로 지원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가수금으로 활용하면서 10년 단위 증여전략을 실행한다면 상속세를 완벽하게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NGP 플랜의 다섯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온 가족의 자산 관리를 도맡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평생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절세 전략하고 투자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산 관리를 하더라도 상속세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수익과 이익 잉여금은 모두 최대 주주인 자녀들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가족투자법인의 대표이사로 평생 재직하면서 법인의 자산을 운영합니다. 물론 자산을 자주유지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NGP 플랜의 메리트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녀들의 자산 증식에 혁혁한 기여가 가능합니다. 가족투자법인의 자본금은 모두 자녀 또는 손자녀 몫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법인으로부터 다양한 소득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 상여금, 배당금, 퇴직소득, 그리고 유로금도 가능하고요. 법인카드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메리트 일곱 번째가 발생합니다. 바로 자녀들에게 증여를 다하고 나서 자산을 차용해 줄 경우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에 증여세 폭탄을 맞지만 NGP 플랜을 실행시켜서 법인에 돈을 빌려준다. 가수금이 되겠죠. 이랬을 때는 자녀들이 이 돈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자녀들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급 이자하고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득세법상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적용되지 않고요. 자녀 1인당 21억 7,391만 원의 가수금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음은 NGP 플랜 여덟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평생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지원을 받습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은 물론이고요. 전술적 자산 배분 그리고 금융 투자 평가 분석하고 자산 재배치를 지원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연평균 기대 수익률 10%의 목표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이것은 벤치마크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 이상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NGP 플랜 메리트 마지막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평생 콘스탄트 김 저로부터 종합자산 관리를 집중적으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는 물론이고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절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평생 절감 방안, 또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지원, 그리고 법인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평생 지원받을 수가 있고요. 재무설계, 자산관리, 기타 재무적, 비재무적 평생 조언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대를 이어서 저의 아들이 가업승계를 통해서 지원도 가능하겠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좋아도 그 플랜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다양한 메리트가 너무나도 많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반드시 자산가라면 실행시킬 필요가 있겠죠. 절세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편적인 것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적격 절세 컨설팅이 필요하고 적격 종합자산관리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적격 절세 컨설팅을 제공하는 종합자산관리사의 덕목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 편이냐 하는 것이죠. 만약 자기 편이 아닌 전문가는 자신의 최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피해를 식별하지 못한다면 필피하듯이 자신만을 위해서 조언하고 관리하는 종합자산관리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가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먼저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 해소일까요? 아니면 자녀 증여 시 증여세 절세와 나중에 상속세 절세가 될까요? 그리고 효과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고민일까요? 또한 투자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절세라든가 자녀의 자산 증식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평생 소비 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모든 고민을 한 방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킴으로써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 콘스탄트 김은 VIP 컨설팅 3,300여 차례의 경험이 있습니다. 2024년도 갑진년을 값지게 보내기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할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실행시킬 수 있고 실현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NGP 플랜을 실행한다면 저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생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증여세, 상속세, 절세 스킬은 물론이고요. 종부세, 양도세, 소득세, 절세 스킬, 가족투자법인 NGP 플랜의 설립 및 운영 전반적인 지원하고요.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과 지원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법인 비용 처리, 소비 비용 처리에 대한 해결책, 건강보험료 경감 방안 등 다양한 재무 설계와 자산 관리에 대한 지원과 조언을 평생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NGP 플랜을 통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투자와 절세, 자자손손 플랜을 실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4월달 세미나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일시와 장소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4월 5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1회차가 실시됩니다.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 앞 400m 역삼 오프라 갤러리 K 지하 1층이 되겠고요. 다음 날 4월 6일 토요일 이번에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회차가 개최됩니다.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참가비 3만 원을 제게 입금해 주시고요. 제게 핸드폰 문자로 성함 및 핸드폰 참석 회차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에 참석하셔 가지고요.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수백억 원 그 이상을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시고 투자와 절세 두 마리의 토끼를 반드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미나 장소에 대한 약도가 되겠습니다. 2호선 강남에 역삼역 2번 출구에서 400m 정도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자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성공시키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별게 아닙니다.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자기만의 솔루션을 겸비한 특히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는 일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관계나 그리고 자산관리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아는 것보다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따라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만약에 실행시킨다면 그 기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성공하는 자산 관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를 잇는 3대에 걸친 자자손손 플랜을 성공시켜 보시기도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노년에 부친이 결혼했을 때 계모에 대한 유류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